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입니다. 10월에는 연휴가 많았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 있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가서 아주 좋은 휴가를 보냈어요. 운이 좋게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후배들이 하는 연극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없게도 뒤풀이까지 따라가게 됐었는데 저야 뭐 동기인 친구와 마주보고 앉아 술 마셨지만 그 시끌벅적한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새내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출근하기 전에 오디오북을 읽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오늘 같은 일은 어떤 안경 메이커의 모델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한 6개 정도 바꿔 껴가면서 촬영을 했나? 그런데 사진 작가님이 정말 돌잔치 찍듯이 막 귀여워해주면서 찍으시는데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잡담이 너무 길었고요. 오디오북 슬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에피소드는요, 3쿼터백 실종 사건.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금태 코안경 바로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쿼터백 실종 사건. 베이커가에서 사는 동안 우린 이상한 정보를 정말 많이 받았다. 그래서 웬만한 건 이상한 축에도 못 들 만큼 꽤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7, 8년 전 2월의 어느 스산한 아침에 받은 그 정보는 지금 생각해도 참 유별났다. 대범한 내 친구 셜록 홈즈조차 15분 동안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정보를 읽고 또 읽었다. 기다려주기 바람, 끔찍한 불행, 라이트윙 3쿼터백 실종, 내일 꼭 필요함, 오버턴. 스트랜드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고 10시 36분에 발송됐어. 이 오버턴이란 사람 전보 칠 때 제정신이 아니었구만. 도무지 뭔 소린지.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을까? 아마 그는 내가 이 타임즈를 다 훑어보기도 전에 도착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인지 알게 되겠지. 이렇게 지루할 땐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완전 반갑구만. 홈즈는 전보를 몇 번이나 훑어보고 나서 말했다. 당시 우리 일상은 정말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 친구에겐 위험 신호였다.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두뇌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라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일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난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난 끈질긴 노력 끝에 그의 어마무시한 경력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마약의 중독에 늪에서 내 친구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홈즈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어도 이젠 그 인공적인 자극제를 찾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마약은 악마 같은 것이라 지금은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었다. 그것도 깊은 잠이 아니라 고작 얕은 잠에 불과해서 홈즈의 금욕적인 얼굴이 흐려질 때마다 그의 깊은 내면의 눈에 권태가 깃들 때마다 깨어날 준비를 하곤 했다. 그래서 난 오버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무조건 반갑고 고마웠다. 격정적인 내 친구에겐 지루한 일상이 그 어떤 강력한 태풍보다 위험했다. 그런데 그가 수수께끼 같은 전보와 함께 나타나 그걸 깨뜨려 주었기 때문이다. 전보를 보내자마자 바로 출발한 모양인지 홈즈의 예상대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그의 명함이 먼저 올라왔다.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시릴 오버턴. 뒤이어 100kg이 넘을 것 같은 건장한 청년이 들어왔다. 단단한 뼈대와 근육, 균형 잡힌 근사한 체격의 청년이었다. 청년의 넓은 어깨가 출입구를 가득 채웠다. 준수한 얼굴이 걱정 때문에 초췌해져 있었다. 청년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셜록 홈즈 씨? 내 친구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지금 런던 경시청에서 오는 길입니다. 홈즈 씨, 스탠리 호킨스 경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선생님께 가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경찰보다 홈즈 씨가 훨씬 전문가라고요. 예. 이리 앉아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홈즈 씨.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제 머리가 하얗게 새지 않은 게 놀라울 정도라니까요. 가프리 스탠턴이라고 물론 아시죠? 그가 바로 우리 팀의 주축 선수입니다. 그를 포기하느니 3쿼터 라인에서 2명을 빼는 게 나을 정도죠. 정말 그는 최고의 선수예요. 패스, 드리블, 태클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친구죠. 게다가 머리도 엄청 좋고 팀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홈즈 씨? 오늘 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무어 하우스란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친구는 하프백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늘 스크럼 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플레이스 킥에는 무척 뛰어나지만 순간 판단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에도 좀 문제가 있는 데다가 도무지 뛰질 않아요. 옥스퍼드의 모턴이나 존슨처럼 발 빠른 선수를 만나면 무조건 패배인 거죠. 스티븐스는 잘 뛰긴 합니다만 25야드 라인에서 드롭킥을 못해요. 펀트킥이나 드롭킥을 못하는 3쿼터백은 있으나 마나죠. 어디 쓰겠어요, 홈즈 씨? 홈즈 씨, 가프리 스탠턴을 못 찾으면 우리 팀은 끝이에요. 가프리를 좀 찾아주세요. 오버턴은 크고 억센 손으로 무릎을 퍽퍽 쳐가며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내 친구에겐 신선한 충격인 모양이었다. 그는 내내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에너지 넘치는 의뢰인이 드디어 말을 마치자 홈즈는 손을 쭉 뻗어 사건 기록 중에 S라벨이 붙은 파일을 꺼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둔 그 창구에는 원하는 정보가 없었다. H. 스탠턴경, 문서 위족에 떠오르는 샛별이죠. 헨리 스탠턴, 내 손에 잡혀 교수형을 받았죠. 그런데 가프리 스탠턴이란 이름은 없군요. 이번엔 우리의 방문객이 깜짝 놀랐다. 가프리 스탠턴을 모르신다고요? 전 홈즈 씨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시릴 오버턴도 모르시겠네요. 홈즈가 아주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근육남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럼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전 잉글랜드 대 웨일스전의 후보 선수이자 케임브리지 대학 팀의 주장입니다. 절 모르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영국에서 가프리 스탠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케임브리지, 블랙히스 등 5개 국제대회를 모두 휩쓴 금세기 최고의 3쿼터백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정말 깜짝이야. 도대체 홈즈 씨는 그동안 어디서 사신 거예요? 거구의 청년이 순박한 시골 소년처럼 놀라 휘둥그레진 모습에 홈즈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버턴 씨는 나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말이죠. 난 사회 여러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영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전한 아마추어 스포츠 세계에선 내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이렇게 급하게 날 찾아오신 걸 보니 그 신성하고 공정한 세계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도와주길 바라는지 천천히 차분하게 알아듣게 말해봐요.
머리보단 몸 쓰는 일에 더 익숙한 오버턴의 풋풋한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는 그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주변 없는 청년의 수많은 반복과 애매한 표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여기선 최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추려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험주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케임브리지 대학 럭비팀의 주장이고 가프리 스탠턴은 우리 팀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주전 3 쿼터백입니다. 내일 우리는 옥스퍼드와 시합을 할 예정이라 어제부터 합숙에 들어갔습니다. 숙소는 벤틀리에 있는 작은 호텔로 정했고요. 밤 10시에 전 선수들이 모두 잘 있는지 호텔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합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프리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창백하고 무슨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두통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그래서 잘 자라고 인사하고 방을 나왔죠. 그런데 한 30분쯤 뒤에 호텔 포터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턱수염을 기른 거칠게 생긴 남자가 찾아와서 가프리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기에 아직은 잘 시간이 아니라 가프리에게 편지를 전해주러 갔대요. 가프리는 그 편지를 읽더니 마치 도끼 자루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랍니다. 포터는 그런 그가 너무 걱정되어서 날 데려오겠다고 말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리더랍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를 만나 몇 마디 나누곤 함께 나가서 스트랜드 방향으로 거의 뛰다시피 급히 내려갔답니다. 가프리를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방에 가봤는데 침대에 들어가서 잔 흔적이 없더군요. 소지품도 전날 밤에 본 그대로였고요. 그는 낯선 사람이 가져온 편지를 받고 곧장 호텔을 나갔고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전 왠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는 운동선수예요. 뼛속까지 운동선수인 바로 가프리 스탠턴이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멋대로 훈련을 중단하거나 팀을 이탈할 친구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왠지 그 친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셜록 홈즈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단조롭고 두서없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죠? 그가 물었다. 케임브리지로 전보를 쳤어요. 혹시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답이 왔는데 거기서도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가 케임브리지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1시 15분에 떠나는 막차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군요. 그렇죠.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엔 뭘 했습니까?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전보를 쳤어요. 마운트 제임스 경? 가프리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알기론 마운트 제임스 경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아마 숙부님일 겁니다. 이 문제에 새로운 빛이 던져졌군요. 마운트 제임스 경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가프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요. 네, 그냥 친척이 아니라 그는 그분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 노인은 80 가까운 나이에 심한 통풍을 앓고 있대요. 사람들 말로는 당구 칠 때 자기 손으로 큐에 초크를 칠할 수도 없을 정도랍니다. 그는 평생 가프리에게 단돈 1실링도 준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구두쇠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재산은 모두 가프리에게 상속될 겁니다. 마운트 제임스 경이 답장을 보냈습니까? 아니요. 가프리가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갔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젯밤엔 그는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만약 돈 문제였다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돈 많은 친척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거죠. 물론 숙부가 이제껏 돈 한 푼도 준 적이 없다고 들었지만요. 가프리도 그 노인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친구가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갔는지는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늦은 시간에 거칠어 보이는 남자가 찾아온 것과 편지를 받고 몹시 동요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릴 오버턴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 마침 한가하니 기꺼이 그 친구를 찾아보죠. 하지만 일단은 그 친구 없이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충고하고 싶군요. 그 친구가 그렇게 떠난 데에는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긴 그 친구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도 절박하긴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호텔로 가서 그 포터에게 정보가 더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증인들, 특히 서민 계층의 증인들을 안심시키는 셜록 홈즈의 능력은 가히 예술이었다. 가프리 스탠턴의 방에서 그는 순식간에 그 포터가 가진 정보를 모두 알아냈다. 간밤의 방문객은 신사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반백의 턱수염, 창백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의 50대 남자. 포터의 말을 빌리자면 어중간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는 무척 불안해 보였고 편지를 내밀 때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프리 스탠턴은 편지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급히 내려갔으며 홀에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악수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을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포터가 알아들은 말은 고작 시간이란 단어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급히 뛰어갔다. 그때 로비에 걸린 시계를 봤는데 딱 10시 반이었다. 어디 보자. 당신이 그날 당번이었군요. 그렇죠? 홈즈가 스탠턴의 침대에 걸터앉으며 물었다. 네, 선생님. 그날 밤 11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근무한 야간 당번은 아무것도 못 받겠군요. 네, 선생님. 밤늦게 극장 관람객 팀이 하나 왔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근무했나요? 네, 선생님. 스탠턴 씨에게 다른 우편물이 있었나요? 네, 선생님. 전보가 왔었어요. 하하, 재밌군. 몇 시였습니까? 6시쯤? 스탠턴 씨는 어디서 전보를 받았죠? 이 방에서요. 전보를 뜯을 때 당신도 여기 있었습니까? 네, 선생님. 답장을 보내실지도 몰라서 기다렸습니다. 그럼 답장을 썼나요? 네, 선생님. 답장을 썼어요. 그걸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직접 붙인다고 했어요. 그가 답장을 쓴 건 확실한 거죠? 네, 선생님. 전 그때 문 옆에 서 있었고 그분은 등을 돌린 채 저쪽 탁자에서 편지를 썼어요. 다 쓰고 나서는 가보게. 이건 내가 직접 붙이지 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으로 썼죠? 펜으로요, 선생님. 이 탁자 위에 있는 전보 용지에 썼습니까? 네, 선생님. 맨 위에 있는 종이에 쓰셨습니다. 홈즈는 일어나서 전보 용지를 들고 창가로 다가가 맨 위에 있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연필로 썼으면 좋았을걸. 홈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전보 용지를 도로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왓슨, 자네도 많이 봤겠지만 연필로 눌렀으면 밑에 있는 종이에 흔적이 남잖나. 사실 그것 때문에 파경을 맞이한 부부도 많고. 하지만 여긴 아무 흔적도 없어. 그래도 다행히 굵은 펜촉을 썼구만.
그럼 앞지에 흔적이 좀 남아있을 거야. 아하, 역시 바로 이거야. 그는 앞지를 한 장 떼어 내게 보여주었다. 앞지에는 이런 흔적이 남아있었다. 시릴 오버턴이 엄청 흥분해서 외쳤다. 거울에 비춰보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얇은 종이라 뒤집어 보면 될 거야. 자, 봐요. 홈즈가 앞지를 뒤집자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가프리 스탠턴이 사라지기 몇 시간 전에 급히 보낸 전부의 끝부분이야. 적어도 6단어는 잘렸겠구만. 하지만 제발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이 말만 봐도 그 청년은 자신에게 엄청난 위험이 닥쳤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어. 여기서 우리라고 쓴 걸 보면 다른 사람이 더 있다는 건데 과연 누굴까? 얼굴이 창백하고 턱수염을 기른 그 남자. 잔뜩 긴장해 있었다는 그 남자겠지. 그렇다면 가프리 스탠턴과 턱수염을 기른 그 남자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그렇게 긴박한 위험 상황에서 그들이 도움을 청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도 이 정도면 수사 범위가 많이 좁혀졌구만. 홈즈가 말했다. 그럼 이제 그 정보가 누구한테 발송됐는지 알아내면 되겠네? 내가 의견을 냈다. 바로 그거야, 왓슨.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다른 사람이 보낸 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들이 순순히 보여주겠냐는 거야. 그들은 어디까지나 관료적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지지. 하지만 방법은 있어. 섬세하게 준비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어쨌거나 오버턴 씨, 내가 저 탁자 위에 있는 서류들을 조사하는 동안 참고인이 돼줘야겠어요. 탁자 위에 놓인 꽤 많은 편지, 영수증, 수첩들을 홈즈는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 같은 눈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구만. 근데 내 생각엔 당신 친구는 아주 건강한 청년일 것 같은데 어디 아픈 데는 없었나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아주 원기왕성하죠. 아팠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경기하다가 심한 태클에 걸려 정강이를 차이거나 무릎을 다친 적은 있어도 그런 건 일도 아니죠. 그 친구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혼자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죠. 자, 당신의 동의하에 여기 있는 종이 한두 장을 내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봐요, 잠깐만! 갑자기 잔뜩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기묘하게 생긴 작은 노인이 신경질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검정색 신사복에 책 넓은 중절모를 쓰고 넥타이를 헐렁하게 맨 모습이 마치 시골 목사나 장례식 문상객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초라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외모에 비해 목소리는 아주 날카로웠고 강렬하고 급한 성격이 태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선생은 누구요? 무슨 권리로 우리 아이의 서류를 가져간다는 거요? 그가 물었다. 저는 사립탐정입니다. 지금 그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부탁했는데요? 이분이요. 스탠턴 씨의 친구죠. 런던 경시청에 갔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넨 누군가? 시릴 오버턴입니다. 그럼 내게 전보를 친 사람이 바로 자네로군. 내가 바로 마운트 제임스야. 베이스워터 합승마차를 타고 최대한 빨리 달려왔지. 그래서 자네가 이 탐정에게 의뢰했다고. 네, 선생님. 그럼 비용은 자네가 낼 건가? 선생님, 전 분명히 가프리가 비용을 지불할 거라 믿습니다. 찾기만 하면요. 하지만 만약 못 찾으면 그땐 어떡할 건가? 그럼 그의 가족이...
어림없는 소리. 단 한 푼도 어림없어. 탐정 선생도 분명히 알아둬요. 그 젊은 놈의 가족이라곤 나뿐인데 난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어. 그놈이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건 내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지금도 그놈 때문에 헛돈 쓸 생각이 전혀 없고 말이야. 지금 선생이 맘대로 가져가려는 그 서류가 뭔가 중요한 것일 테니까 그걸 가져가서 뭘 했는지 나한테 꼭 보고해요. 노인이 고함을 질렀다. 예,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혹시 조카의 실종에 대해서 뭔가 짚히는 게 없으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니요, 선생. 전혀 없어. 녀석은 이제 충분히 컸어요. 제 앞가림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녀석이 길을 잃을 정도로 바보 멍청이라면 찾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요. 홈즈의 두 눈에서 장난기가 반짝거렸다. 경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은 제 말을 전혀 이해 못하셨나 보네요. 가프리 스탠턴은 이제껏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만약 납치라면 재산 때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경은 자산가로 명성이 자자하죠. 범인들이 경의 집구조, 생활 습관, 재산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조카를 납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작고 괴팍한 손님의 얼굴이 목에 두른 넥타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그런 비열한 생각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 그렇게 비열한 악당이 세상에 있단 말이요. 하지만 가프리는 아주 괜찮은 놈이요. 성실한 놈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늙은 숙부에게 해가 될 말은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금괴를 은행으로 옮겨야겠구만. 탐정 선생, 그 애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라오. 비용은 5파운드. 좋아. 10파운드까지는 언제라도 내리다. 구두쇠 귀족은 이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뀐 뒤에도 쓸만한 정보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조카의 사생활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홈즈는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단서, 앞지에 남은 반쪽짜리 전보를 베껴서 챙긴 뒤에 사슬의 두 번째 고리를 찾기 위해 출발했다. 마운트 제임스 경은 집으로 돌아갔고 오버턴은 이 엄청난 불행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다른 선수들과 상의하기 위해 떠났다. 전신국은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우린 일단 전신국 문 앞에 서서 걸음을 멈췄다. 왓슨, 일단 시도해보세. 물론 영장이 있다면야 전부의 부본을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이렇게 바쁜 곳에선 직원들이 전보를 친 사람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테니 한번 해보자고. 홈즈가 말했다. 우린 전신국 안으로 들어갔다. 홈즈는 창고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 지극히 온순한 태도로 말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보낸 전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아직 답장을 못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끝에 이름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 시였어요? 6시 좀 넘었을 겁니다. 젊은 여성이 전보의 부본 뭉치를 뒤적이며 물었다. 수신자는요? 홈즈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붙이며 나를 힐끗 쳐다보곤 무슨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낮게 속삭였다. 끝에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썼는데 아직 답장을 못 받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젊은 여성은 전보 한 장을 골라냈다. 여기 있어요. 역시 이름이 없네요. 그녀는 창고 앞 카운터 위에 전보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아하, 역시 그랬구만. 그래서 답이 없었던 거야. 맙소사, 이런 바보짓을 하다니.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홈즈가 말했다. 다시 거리로 나오자 홈즈는 손을 비비며 킬킬 웃었다. 뭘 좀 알아냈어? 내가 물었다. 성공이야, 왓슨. 성공이라고. 그 전보를 어떻게든 보려고
방법을 7개나 궁리해뒀었는데 단번에 성공하다니. 뭘 얻었는데? 적어도 조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진 알아냈지. 그는 마차를 잡았다. 킹스 크로스역으로 갑시다. 그가 말했다. 기차 타러 가는 거야? 당장 케임브리지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거든. 말 좀 해봐. 그 친구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뭐 짐작 가는 게 있어? 그동안 우리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렇게 동기가 모호한 건 없었던 것 같아. 설마 진짜로 아까 그 노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돈 많은 숙부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고 누가 그 친구를 납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덜컹거리는 기차 속에서 내가 물었다. 왓슨,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 역겨운 노인네 관심을 끌어낼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야. 확실히 관심을 끌어내긴 했지. 그럼 자네 진짜 생각은 뭐야? 몇 가지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사건이 터졌다는 건 인정해야 돼.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주전 선수가 납치되었다는 게 재미있잖아.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아마추어 스포츠는 원래 베팅이 금지되어 있지만 사설 도박장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게 현실이야. 경마에 미친 불량배들이 경주마에게 일부러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선수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내 첫 번째 가설이야. 두 번째 가설은 그가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란 점에서 지금은 가난한 청년이지만 몸값을 노리고 납치했을 수도 있어.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 하지만 그런 가설로는 전부를 설명할 수 없잖아. 맞아, 왓슨. 우리가 갖고 있는 물증은 오직 전보뿐이야. 그러니 우린 다른 것보다 먼저 전보에 집중해야 돼. 지금 케임브리지로 가는 것도 전보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서야. 지금은 나도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막막한 상태지만 적어도 오늘 저녁엔 진전이 있을 거야. 어쩌면 완전히 풀 수 있을지도 모르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낮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6시니까 낮은 아닌가? 어쨌든 해가 아직 안 졌으니까 밖은 밝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읽었는데 잘 읽혔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른 편집해가지고 얼른 업로드를 해야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